안녕 얘들아. 시험을 봤으니 시험 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해설이라기보단 그냥 한번 시험이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 정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요. 일단 평균은 내가 뽑아왔는 줄 알았는데 안 뽑아왔네. 평균은 45점 몇이야. 45점 몇. 사실 조금 더 높았으면 했지만 사실 시험을 좀 어렵게 내기도 했고 100점이 안 나오길 바래서 낸 거기도 해. 좀 어렵게 내기도 했지. 일부러 어렵게 내기도 한 거라서 평균이 그래도 한 50점에서 60점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건 바닥인 아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때 바닥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맞추라고 낸 문제가 있고 틀리라고 낸 문제가 있잖아. 맞추라고 낸 문제들만 다 맞췄어도 평균이 한 5, 60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냈던 그런 건데, 이게 5, 60이고 뭐가 아무튼 45 정도가 나왔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100점은 안 나오고 90점 넘는 아이가 둘 있고 80점대가 좀 있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아주 어려워한 문제들, 이 정답률 비교표라는 걸 내가 가져왔지요. 정답률 비교표라는 걸 갖고 왔어요. 정확히는 문항 분석표라 그래서 니네가 몇 번 문제를 몇 개 틀리고 왜 틀리고 이런 거만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만 몇 개 한번 풀어주려고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몇 개 있죠. 그래. 쭉 내려가다 보면 정답률이 일단 30%짜리가 있어요. 8번 문제. 8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요거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야.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못 맞히게 내려고 했거든요. 아예 다 틀리게. 근데 문제를 내다 보니까, 뒤에 양적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 다 틀리는 문제는 뒤에 양적 관계 그걸로 하고, 요거는 그래도 좀 맞추는 걸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게 지금 8번 문제가, 내가 지금 띄워줄까? 8번 문제 그냥 풀어줄게요. 한번 봐봐요. 풀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다 풀까? 그래? 바로 풀지 뭐. 8번 문제. 이렇게 녹화를 바로 하지 뭐. 8번 문제는 요거 이렇게 미지의 원소들을 가지고 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미지의 원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무엇인가를 유추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요 가나다를 모두 다 아주 어려운 걸로 내서 아예 다 틀리게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 다 틀리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양적 관계 문제를 다 틀리게 하려고 마음을 바꾸고 요 나다를 좀 쉬운 걸로 바꿨어. 그래도 여전히 가는 좀 흔치 않은 거, 조금 어려운 걸로 냅두긴 했지. 그래서 아마 다들 틀린 것 같아. 정답률이 정확히 몇이냐면 딱 30이다. 정답률이 딱 30이야. 어떻게 딱 30이 나오지? 30%만 맞힌 문제라는 거지. 먼저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주기의 XYG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2주기에 있는 건 리, 빼, 뿡, 턴, 질, 산, 풀, 네잖아요. 근데 얘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네들로는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얘네는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얘도 아니고, 이 4개 중에 무언가가 XYG다라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라는 거, 얘네들의 조합으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인 게 잘 없어요. 뭐가 있니? 있어봐야 요런 애나 가장 비교적 자주 나오는 게 요런 애 정도가 있겠죠. 요런 애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근데 이게 또 3개의 원자로 구성돼야 되니까 얘는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본 애들은 가장 먼저 얘가 뭐지? 라고 떠올릴 때 얘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거야.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을 세보면 공유 전자쌍 수가 4개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4개니까 4분의 4, 1. 1인가? 근데 또 상대값이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지? 라고 내가 함정을 파놓은 거죠. 이렇게. 왜냐면 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게 안 나와요. 일단 요건 냅두고 이건 내비두고 얘네 둘을 보면 얘네 둘은 비교적 금방 알 수 있어요. XY 구성원자 4개? 뭘까? 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구성원자가 4개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먼저 CF4는 구성원자가 5개죠.
근데 구성원자가 4개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건 암모니아와 똑같은 형태인 얘일 거란 말이지. 그쵸? 그리고 얘랑 이 나랑은 또 다른 원자들의 집합체인데 3개야 요번에. 3개? 그러면 얘가 떠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떠오른다는 말이죠. 요렇게 떠오를 걸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그렇게 떠오른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게 떠오르거나 또는 요게 떠오를 거예요. 떠오를 거야. 근데 만약에 요것과 요 조합이라면, 그러니까 얘와 얘 조합이라면 F가 같은 걸로 겹치니까 이 X가 F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조합이라면 불가능해요. 그쵸? 겹치는 원소가 없으니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따지고 보다 보면은 나는 사실 나가 가장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힌트야. 자주 나오는 아이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떠올릴 만한 아이이기도 하고, 나를 가지고 해보면 공유전화 쌍수가 3개고 비공유전화 쌍수는 10개니까 3분의 10이고요. 다는 요렇게 아까 말한 대로 겹치는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되는 거니까 공유전화 쌍수와 비공유전화 쌍수를 생각해보면 2분의 8 요렇게 되죠. 그쵸? 요렇게 되면 이제 가가 뭐냐, 만약에 아까 생각한 것처럼 요거라고 생각했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요 3개의 조합, 탄소 없이 NFO의 조합은 얘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를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요렇게 의도하고 낸 문제죠. 요러면 얘가 공유전화쌍 3개니까 3분의 5가 되면서 맞니? 아니죠. 3분의 6이 되죠. 6이 되면서 3분의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2, 5,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하니까 3대 5대 6 이렇게 돼서 맞네. 그래서 이렇게 3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가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라는 거. 직선형 아니죠.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질소,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공유전화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꺾어진 형태일 거다 라는 거지. 틀렸다 라는 식으로 답을 찾아가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워.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요. 근데 이건 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니야. 맞출 애들은 한번 맞춰볼래? 라고 낸 문제지. 다 틀리라고 낸 문제는 뒤에 있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보면은 이게 정답률이 30%였고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보면 이제 18번이 정답률이 26%였어요. 18번의 정답률이 26%였는데 요게 이제 26%였는데 사실 그렇지, 이거는 막판에 추가한 문제예요. 사실 내가 사실 그 생각을 해. 요거를 문제를 다 내고 내가 풀다 보니까 요거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변별을 하기 위해서 틀려라 라고 낸 문제, 요거는 그냥 틀려라 라고 낸 문제. 100점은 좀 우리 서로 좀 100점은 좀 껄끄럽지 않느냐, 100점은 좀 우리 예의상 맞지 말자, 뭐 그런 느낌으로 낸 문제 요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푼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너희가 11월에 본 우리 고2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그거를 풀고 이걸 내가 왜 틀렸지 고민하고 한 번 더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고2 모의고사를 이렇게 열심히 복습했던 아이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야지. 물론 똑같이 내면 또 너무 쉽게 푸니까 완전 답을 바꾸긴 했어요. 미지의 원소도 바꾸고 아예 그냥 이 양적 관계의 흐름을 아예 바꾸긴 했어. 거기서는 원래 그 문제는 OH-가 처음에 났나? 아니다. 아무튼 비율이 바꾸고 아무튼 바꾸긴 했지만 얘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미 너희가 한번 봤던 문제를 열심히 그 문제를 공부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라는 느낌으로 낸 거고, 이거는 그냥 풀지 말아라는 느낌으로 낸 거고 뭐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 18번이 그렇게 내고 났더니 너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똘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이건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 바로 직전
시험 보기 한 2, 3주 전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본 문제고,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니까 요거 두 개를 너무 쉽게 풀고 혹시 이거를 찍어서 맞춰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럼 이게 아싸리 100점 방지가 안 되겠으니 요거 두 개는 맞힌 애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같아서 그러면 요걸 하나 더 추가해볼까? 라고 해서 낸 게 이거긴 해. 그래서 이게 막판에 마지막에 추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한번 어떻게 푸는지 풀어줄까요? 이게 지금 26%네. 이게 오히려 요 문제보다 정답률이 더 낮아요. 이거는 정답률이 33%인데 얘는 정답률이 26%네. 그 다음 정답률이 제일 낮아. 그 다음 낮은 게 이제 36%인데 뭐 이게 정답률이 제일 낮나 지금? 이게 26%야. 아, 그러네. 정답률이 이게 제일 낮네. 아, 아니다. 아이, 정답률이 얘가 제일 낮네. 아, 얘는 모의고사 니네 복습 안 하니? 물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슬픈 얘기예요. 내가 해주고 싶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싶지. 근데 시간이 없잖니. 일주일에 2번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화학을 진도 나가기가 빡쳐서 진도 마지막에 열역학 부분 뺐잖아. 또 열교환 그 부분은. 아, 솔직히 나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으로는 진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이거 문제 풀어줄 시간이 없어. 내가 그래서 늘 좀 마음이 좀 부채감이 있어요. 마음속에 부채감. 불편해. 아니, 이렇게 수업을 진도를 나갔으면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줄 시간이 없고 바로 진도만 나가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야. 이게 내가 니네한테 너무 달리는 법 알려주지도 않고 달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에 핑계를 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튼 그래요. 이게 제일 낮네 정답률이. 일단은 요거 한번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풀어줄까? 그래, 일단 요거 먼저 풀어줄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잠깐만. 요거 한번 풀어봐 줄게요. 잘 보세요. 일단 염산이랑 수산나트륨을 섞었어요. 혼합물. 요 혼합물에 KOH를 또 첨가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섞은 거에 얘를 섞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합 용액의 단위부피당 A이온, B이온, 나트륨의 수를 나타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먼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얘가 과량인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OH-가 과량이라면 이 용액 속에는 Cl-, Na+, OH-가 들어있겠죠. 거기에 KOH를 또 넣는 경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근데 그래버리면 지금 KOH를 넣음에 따라서 A이온이 줄어들었죠. 뭔가가 줄어들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KOH를 넣었을 때 줄어드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단위 부피당 이온수니까 부피가 늘어나면서 얘가 가진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0이 될 수는 없죠. 절대로. 왜냐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Na+는 반드시 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여기 봤더니 0이 돼버렸네?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이 섞었을 때 OH-가 과량이 아니라 H+가 과량이고 0이 됐으니까 얘는 H+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H+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만들어진 거? 그럼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KOH를 넣었을 때 K+랑 OH-를 넣어줬는데 이 OH-가 원래 기존에 있던 H+랑 반응해서 계속 없어지다가 이제 H+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할 H+가 없으니까 쭉 늘어나기 시작한 얘는 OH- 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렇게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봤더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강력한 정보는 바로 요 구경꾼 이온. 반응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량이 변화 없는 이 Na+라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Na+의 양은 처음 섞었을 때 넣어준 Na+ 말고는 없으니까 Na+의 절대량은 그대로 있어. 근데 KOH를 계속 부어주니까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Na+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핵심은 얘가 줄어들지만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줄어드는 거지 Na+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Na 플러스가 최초의 6뉴턴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단위흡비당 이온수니까 뉴턴이래. 내가 뉴턴이래. 뉴턴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거는 그냥 N이지. 라지 N. 자, 그래서 6N이에요. 6N인데 단위흡비당이니까 밀리리터 이런 단위를 쓰면 되겠다. 그쵸? 이게 단위흡비당 6N 이란 뜻이니까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 KOH를 넣지 않았을 때는 전체 부피가 몇이었어요? 전체 부피가 20리터 ml였네요. 그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20ml였어요. 그러면 단위흡비당 이온수가 6N per ml였는데 처음에 넣지 않았을 때 0일 때 6N per ml였으니까 처음에 20ml 였으니까 실제 양은 얼마예요? 뻑뻑 나눠 없어지고 120 뉴턴. 자꾸 뉴턴이래. 뉴턴이 아닌데 120N이라는 거죠. 120N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기본 뼈대가 돼요. 왜냐면 이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 처음과 끝까지 절대 변하지가 않잖아요, 양이.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의 문제풀이가 양적관계, 산염기 양적관계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구경꾼 이온을 지표로 해서 이제 나머지 물질들의 양을 이렇게 알아내게 하는 방식의 문제풀이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나트륨이 120N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KOH를 쭉 넣다가 KOH를 20ml 넣었을 때 Na 플러스랑 같아지네요.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Na 플러스는 언제 어디서든 무조건 120N개예요. 그쵸? 그러면 얘도 B이온, 즉 이 OH 마이너스 이온이 120N개가 됐다는 뜻이네요. 그쵸? 얘를 20ml 넣었을 때 OH 마이너스가 120N개가 된 거예요. 지금 120N개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KOH를 20ml 넣었을 때 OH 마이너스가 120N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KOH 20ml는 OH 마이너스가 120ml 있는 건가? 요건 아니죠. 요게 또 하나의 함정이에요. 요건 아니야. 왜냐면 120ml 중에서 5ml는 H 플러스와 반응하는데 쓰였으니까, 즉 KOH 15ml에 OH 마이너스가 120N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를 거의 반 정도는 푼 거예요. 이제 반 푼 거야. 파이팅. 이렇게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120N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요 KOH 5ml에는 OH 마이너스가 얼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3분의 1이니까 40N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뭘 말해주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섞었을 때 H 플러스도 40N이었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OH 마이너스 40을 넣었을 때 H 플러스가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끝났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처음 Na 플러스가 120N이라는 거 알았죠? 그 말은 맨 처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섞었을 때 Na 플러스가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N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OH 마이너스도 120N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쵸? 근데 반응이 끝났을 때 OH 마이너스는 0이 됐고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니까 여전히 120N일 테고, 그런데 반응이 끝났을 때, 즉 이 상태일 때, 얘네 둘의 반응이 끝났을 때, 요 상태일 때, 너무 지저분하죠? 얘네 둘의 반응이 끝났을 때, 즉 요 상태일 때의 잠깐만, 왜 이러지? 요 상태일 때, 얘네 둘만의 반응이 끝났을 때 남아있는 H 플러스가 40N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요게 40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최초의 H 플러스 얼마인지 아네요. OH 마이너스 120이랑 반응했으니까 최초에는 여기에다가 120을 더한 것만큼 있었겠네요. 그래서 160N, Cl 마이너스도 160N만큼 있었다는 거니까 반응 후에도 160N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제 이 양적 관계가 보이죠? 요때는 요렇게 남아 있었고, 여기에 KOH를 5ml 넣었더니 OH-가 40 들어가면서 H 플러스가 0이 된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 이후에 KOH를 쭉 넣었더니 이렇게 쭉 늘어났던 거고, OH-가. 아시겠죠? 이 문제를 풀어보면 B 이온은 OH-다 맞죠? 일단
그쵸? 몰롱도의 비는 이렇게 된다. 몰롱도의 비는 지금 HCl 10ml, NaOH 10ml 같은 부피를 섞었을 때 HCl은 160N만큼 있었고 NaOH는 120N만큼 있었으니까 HCl 160N 분의 NaOH 120N이네요. 빡빡 나는 없어지고 빡빡 4, 32, 4, 46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첨가한 얘 부피가 22대 뭐 이럴 텐다. 이거 이제 보면 되죠. 제 21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KOH 또 추가를 하면 요 상태에다가 KOH가 20ml 들어갔잖아요. 아까 5ml에 40N이라고 했으니까 20은 요거 4배니까 100 이렇게 합시다. 160N이 들어간 거네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반응이 또 일어나면 얘 40이랑 얘 160 반응해서 0, 160N, 160N, 120N 구격근이 그대로 있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169N 그대로 있고요. 얘는 얼마예요? 이제 120N이겠죠. 그쵸? 이때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14N이 돼요. 일단 이온수 다 더하면 얘 얼마예요? 280이네요. 얘도 280이겠네요. 그쵸? 더하면 560N이고요. 부피는 어떻게 돼요? 총 10ml, 10ml 더하기 20ml. 그래서 얼마? 40ml니까 계산하면 뻑뻑 414 4416 해서 14N per ml가 되죠.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20분이 됐네. 큰일 났네. 한 문제 더 풀어주면 30분이 되겠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사실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도 요즘 너무 바빠서 생기부 때문에 이런 거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어. 그냥 자섭해! 이러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우리 반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가 이거 해설 궁금하다 해달라 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좀 전에 갑자기 걔 얼굴이 아른거리는 거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보겠니 이거? 처음에 나한테 그 해설해달라고 했던 그 아이 말고 뭐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했고요. 화학이 어렵다 하지만 어렵긴 한데 이제 여러분이 고3이잖아요. 고3이죠. 고3이고 화학을 뭐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선택을 하는 아이들은 제발 겁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왜냐면 내가 어느 바에선 들어가고 어느 바에선 얘기하고 어느 바에선 얘기 안 했었지만 화학이 20문제지만 20문제를 다 맞힐 생각으로 풀지 않아도 돼요. 안아야 해. 그래야 돼요. 화학에 있는 지금 양적 관계 2개는 지금 내가 냈던 문제처럼 풀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 못 풀길 바라고 낸 문제를 쉽게 푼다는 게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안 풀리고 너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2개를 제치고 나머지를 다 맞는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애초에 그 2개를 안 푼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2개를 제외하고 다 맞으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나머지 2문제를 풀다가 적당한 순간에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찍는 방법이 또 있죠. 이게 오지선다로 보이지만 실은 3지에서 2지선다가 되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아시겠죠? 한 1년 동안 한 학기가 아니네. 1년이네 진짜 마지막이네 이제. 1년 동안 화학 수업 너무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웠고 물론 2학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정시로 가겠다 이러면서 화학 수행평가도 던지고 뭐 이런 애들도 좀 있어서 마음이 찢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진짜로 고마웠어.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웠고 난 행복한 1년이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재밌었어. 너무너무 행복한 1년이었고 그리고 뭐 그래요. 고생 많이 했어.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래요. 이제 뭐 수업 영상은 찍을 일이 없겠네. 이제 나와 함께하는 나름 마지막 화학 수업이었네요. 거기다 지금 이제 학교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서 이제 수업 진짜 대면을 할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고마웠어.